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전화 연락 주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정말 많으신 것 같은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문자번호 샵 2034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시원하고 냉철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방송 시작 전부터 또 연락을 주셨어요. 네, 어떤 종목이 고민되실까요? 뷰노요. 뷰노요. 매수가랑 네네.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65,000원에, 65,000원에 비중은요? 50%요.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가 너무 안 좋으셔서 저희도 또 걱정이 됩니다. 네, 지금 손절해야 될지가 고민이신 거죠, 시청자님? 네, 어떻게 네. 해야 될지 몰라. 거기까지 올라갈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이고, 몰라요. 비중도 많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일단은 뷰노에 네. 대한 네 분의 의견부터 한번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분 뷰노에 대한 의견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죠. 그래도 네. 긍정이 긍정 세 분이나 3분 네만 그리고 부정 1분이시네요. 네. 근데 비중이 좀 매우 높으셔가지고 일단은 어떤 점을 좀 유의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지 최진욱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게 뷰노가 반등할 만한 기미가 아직까지는 안 보일까요, 팀장님? 사실 저는 이제 뷰노에 대한 펀더멘털 관점으로 볼 때는 뭐 긍정 의견은 여전히 저도 동일합니다. 다만 지금 이제 매수가라든지 비중을 봤을 때 관점을 볼 때는 현재 저는 기회 비용이 좀 아까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내가 좀 고점에서 좀 어느 정도 수익을 보면서 매도를 하려고 하게 되면은 시일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만약에 10% 정도나 뭐 20% 정도 들어갔다고 하게 되면은 뭐 그 안에서 이제 50% 조정 내에서 이제 분할로 좀 대응을 해보면서 평단가를 좀 확 낮출 수 있는 또 기회이기도 합니다. 평단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비중 50%라는 것은 대부분의 비중이 지금 뷰노에 들어가 있다는 부분들이거든요. 사실 지금 뷰노 같은 경우는 뭐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을 보고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펀더멘탈을 보고 투자를 좀 하는 겁니다. 뭐 아직까지 매출 비중이 한 진단 솔루션 쪽에 한 40% 이상이 좀 잡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뭐 AI 진단 관련한 부분들은 산업성이 커지게 된다고 하게 되면 뷰노도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는 있지만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지금 딱 2년선에서 일봉상 봤을 때 마감을 해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반등이 나와주려면서 밑꼬리를 달고 매물 소화를 해주면서 마감을 해주긴 했지만 여기서조차도 만약에 턴을 못 해주고 뷰노가 또다시 떨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한 차례 좀 신저가를 또 잡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렇게 되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잘 선택을 해야겠죠.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만약에 추세 전환을 해준다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비중을 좀 확대한다기보다는 비중을 조금 축소를 할 것 같습니다. 비중을 조금 더 축소 한 20% 정도 축소를 하신 다음에 남은 20% 가지고 손실본 20%를 가지고 어느 정도 추세 전환이 정확하게 됐다 싶으면 저는 그때부터 분할 매수를 한 10% 정도 두 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평단이 한 중간 라인 때까지 한 위치가 될 겁니다. 한 5만 원 선 정도까지가 평단의 위치가 조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단기적인 좀 어느 정도 모멘텀이 부각이 된다 하게 되면은 일부 수익은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평단 가격에서는 내가 어느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 이상은 기회비용이 조금 아깝다라는 관점으로 좀 부정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매수가가, 역시나 비중이 네.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그럼 긍정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뷰노가 로닉과 함께 또 의료 AI로 굉장히 핫했었던 종목이잖아요.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매수하셨는데 신일사 소장님 긍정 의견 남겨주셨어요. 오늘의 반등을 기점으로 내일도 좀 상승 탄력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저한테 왔네요. 근데 이게 로봇이나 이런 것들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삶에 완전히 오지 않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가파르고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정확히 물어보진 않았지만 아마 그 주변 뭐 언론이나 뭐 아니면 유튜브에서 이제 로봇 인공지능에 대해서 엄청나게 정말 홍수같이 쏟아졌거든요. 두산 로보틱스 상장 기대감 하면서 그래서 그 엄청나게 끌어올린 그 구간에 꼬임에 넘어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걸 되돌릴 수는 없으니 어쩔 수는 없는데 긍정을 드린 건 지금 이격 조정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반등은 나올 건데 저도 뭐 기회비용 근데 기회비용이 살리면 기회비용인데 못 살리면 이제 최악의 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완전히 그게 성공을 하려면은 그거를 손절을 한 거를 일부를 가지고 혹은 나머지 35%에서 나머지에서 엄청난 수익을 거둔 거를 갖다가 이 뷰노의 손실과 연계해서 팔아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뉴로메카,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여기까지 이제 그 로봇 협동 로봇 시장에서 강세를 보인 다음에 뷰노, 딥노이드, 루닛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넘어갔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두산 로보틱스 주가를 보시면 아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으면 또 조심해야 돼요. 뭐냐면 이게 막 우리가 정말 이런 거 좀 하면 됩니다. 결혼식 때 정말 그날은 최고의 신랑, 최고의 신부 정말 이쁘고 멋있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화장을 진하게 하고 그런 턱시도를 입고 드레스를 입는 게 평생 한 번 있을까요? 또? 그러니까 그날이랑 똑같은 거예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게 상장하는 날은 모든 거를 꾸며가지고 최고로 보인 다음에 그 다음 날은 화장 다 지우고 이제 그냥 민낯으로 서로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실망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빵 터트리기 전에 엄청나게 기대감으로 폭등했던 거는 다 제자리로 돌아올 가능성이 엄청 큰 거죠. 그럼 지금 두산 로보틱스 줄줄줄줄 흘러내려가는 거 보시면 아시겠죠. 두산 로보틱스 전에도 많았어요. 카카오가 문어발식으로 확장한 다음에 그거 상장했을 때 사람들 다 갔죠. 카카오페이니 카카오뱅크니 지금 주가 보세요. 그러니까 그때는 누굴 위한 거냐면 그 전에 갖고 있던 기관들과 처음에 완전 초기에 투자했던 엔젤 투자자들, 이런 투자들이 완전 녹아나는 것이고 거기에 경영진들, 처음에 초기에 창업을 했던 창업주들이 대가를 받는 거죠. 한 번에 억만장자, 백만장자에 오르는. 개인 투자자들은 거기부터 사서는 절대 수익을 얻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반등이 나오는 시점은 다가왔는데 거기 반등을 보셔가지고 최대한 비중을 줄이시고 그 줄인 거를 갖다가 아까 35% 남은 거랑 해서 최대한 이번에는 잘 들어가서 거기서 수익을 크게 걷어가지고 연계해서 손실을 줄이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최소 절반은 줄여야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약간의 디테일이 필요한 거죠. 한 번에 손절을 다 반을 치기보다는 반등했을 때 조금 반을 쳐가지고 나머지 35%를 해서 지금의 주도주, 앞으로의 주도주에서 수익을 내는 전략. 반드시 내야 됩니다, 수익을. 못 내면 기회비용이고 뭐고 최악의 악이 돼버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긍정 의견 남겨주셨지만 반등 시 매도의 관점으로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네. 우리 시청자님 힘내시고 두 분의 의견 잘 참고하셔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뷰노에 대한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네. 하고요. 저희 바로 다음 시청자분의 또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저 LNF요. LNF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24만 원에 30%요. 바로 또 정고점에 들어가셨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가 고민되시는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분 통해서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또 2차 전지에 대한 상담이 또 많이 들어오는데 맞아요. 사실 뭐 2차 전지는 뭐 실적에 대한 리스크가 좀 최근에는 좀 대두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네 분 통해서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LNF는 네, 그래도 긍정이 세 분이나 나왔네요. 그리고 부정 한 네. 분이 계십니다. 비중이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 매니저님 매수가 이후로 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그 7월 달하고 8월 달에 바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에코프로 대장주죠.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이 2차 전지가 아주 강하게 올라갈 때 그때 이제 반등 시점에서 같이 공략을 하신 것 같은데 그때가 8월 28일이죠. 사태상.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에코프로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이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코스피죠. 코스피 이전 이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이슈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8월 이후에 7월 이후 8월 이후에 지금 보신 것처럼 똑같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다 조정을 보였는데 지금 시점에 특히 이제 LNF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기술력이 양극재에 갖고 있는 기술력 중에는 또 탁월한 그런 회사 중에 하나인데 안타깝게도 그동안 2분기 때까지가 약간 적자가 났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테슬라에 납품했던 이 2차 전지가 배터리가 별로 이렇게 수익을 못 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3분기 이후에 흑자로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거기다가 어제 장 이후에 이제 발표된 게 2025년부터 보통 이제 북미 쪽에 타깃해서 또는 테슬라를 타깃으로 해서 매출을 많이 올렸었는데 매출 비중을 유럽에 있는 2차 전지사로 전환을 하면서 그것도
2025년부터 5년 동안 20조가 넘게 여태까지 LNF가 계약 체결했던 것 중에 가장 큰 금액이고 대규모 금액인데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제 2차 전지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업종 중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게 반도체 중에도 SK나 삼성전자를 빼고 거의 소부장들은 수익을 잘 내고 있고요. 그 외에 반도체라든지 AI 쪽의 일부 그리고 이제 의료 쪽도 그렇고 이제 타겟팅에서 몇 개 업종군만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LNF도 말씀드린 대로 2, 4분기 때까지는 금년에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만 3, 4분기부터 턴어라운드 했고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매출이 3년 내지 5년 정도는 굉장히 좋을 걸로 예상을 하는 바 지금 뭐 매수하고 난 다음에 거의 한 4% 40% 가까이 조정을 했는데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지금 현재 비중이 30%면은 더 사실 여력은 아마 현금이 없으실 것 같은데 만약 여유가 조금 되신다면은 현재 가격대에 12만 원 근처에서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올라갈 때마다 약간씩 비중을 줄이시면서 충분히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 가격 24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진단드리겠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그러니까요.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겠다라는 긍정 의견 말씀해 주셨어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하셨으니까요. 12만 원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지은 본부장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또 긍정 의견 남겨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님 추가 매수도 가능한지 아니면 오늘의 이 반등이 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시그널일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굉장히 좋은 또 계약 이슈가 나왔는데 네. 노스볼트의 이제 양극재 수주 이슈 부분은 저는 되게 엄청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당장의 실적은 좀 안 좋을 전망이거든요. 일단 뭐 출하량이라든지 그리고 판매 가격의 하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3분기에는 실적이 안 좋을 거고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2차 전지 이 회사만 우리가 볼 게 아니라 2차 전지 업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봤을 때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수요 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좋은 이슈가 나오더라도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일단은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일단 지금 당장은 뭐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하는 것보다는 업황의 자체 그리고 일단 수급 투심이 살아나야 되는데 아직 2차 전지는 굉장히 투심이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좀 지켜보실 구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올라올 때 그리고 추세가 완벽히 돌려졌을 때 그때는 비중 확대를 저는 조금은 더 하셔서 이때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또 힘을 받으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는 섹터의 또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 차라리 드라이브를 걸어서 좀 비중을 늘리신 다음에 수익을 보고 나오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업황이 완전히 좀 턴어라운드 될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해보자라고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두 분의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현대차 17만 7천 원 20%인데요. 네. 그런데 지금 이익권이긴 한데 오늘 다 올랐는데 왜 현대차, 기아차만 빠졌는지 그게 궁금해요. 좀 오래 들고 계셨죠, 시청자님? 네? 20만 원 넘었을 때 안 팔고 쭉 가지고 하셨던 이유가 있을까요? 네, 한 23만 원쯤 기다리고 있기는 했거든요. 23만 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시청자분 궁금한 점 다 여쭤보도록 할게요. 현대차에 대한 네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네 분 팻말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죠. 네. 역시나 올 긍정이 나왔네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뭐 수익권이시고요. 네. 23만 원까지 노려보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23만 원 가능할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최진욱 팀장님, 정고점을 넘어서 23만 원 신고가 가능할까요? 이게 사실 앞전에 말했다시피 현기차가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지금 이제 피크아웃 우려감이 일단은 지금 주가에는 대부분 저는 반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부분들이 다시 심어져야 하는 부분인데 사실 지금 인도 시장에서 기아에 대한 좀 차량 수요, 구매량 부분들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판매량 부분들이 많이 떨어졌다는 부분들은 지금 신종, 신형 차종이 대기 중인 게 두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형 차종이 2종이 대기 중이게 되면은 결국엔 기존 차량에 대한 구매량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기존 고객들한테는 어느 정도 구매 수요를 촉진을 시킬 수 없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인도 시장이 지금 타겟팅으로 현기차가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이제 이번 판매량 부분들이 줄어들었던 부분들은 일시적인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올해 지나서 지금 신형 주력 차종이 2종이 더 나온답니다. 인도 쪽에서.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엔 구매 수요는 다시 원상복귀가 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매출적인 부분이나 영업이익 부분들을 보게 되면 사실 지금 현대차라든지 기아가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뭐 실적과는 좀 무관하게 테마성이 워낙 좀 강하게 움직이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만큼 어느 정도 지금 주가에 대한 메리트가 좀 부각이 되지가 않고 좀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일단 일봉 주봉을 보고 지금은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월봉을 보게 되면 현재 현대차 같은 경우가 딱 61선 부근에서 지금 조정폭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61선에서 어느 정도 지지가 나와주는 여부가 일단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주봉상에서 보게 되면은 상가 수렵에 지금 이평이 전부 다 밀집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엔 수렵 부근에서 끝자락에서 방향성을 위로 잡아줄 것이냐 아래로 잡아줄 것이냐 지금 그 키포인트에 지금 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 상황에서는 만약에 좀 크게 눌리는 부분들이 만약에 나와주지 않는다 하게 되면은 좀 오히려 지금 부근에서 박스권을 유지를 하면서 위쪽에 대한 매물을 좀 소화를 해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매물대가 굉장히 저는 두껍다고 생각하는 부분대가 한 20만 8천원대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20만 8천원대 라인이 좀 두껍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만 8천원대에서 저는 어느 정도 일부 한 10% 정도 분할 수익을 좀 한번 보신 다음에 만약에 좀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해주고 지지를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앞전 정고 라인 가기 전 한 24만 원대까지는 저는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좀 들고 가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20만 원대에서 분할 매도하고 나서 24만 원까지도 볼 수 네. 있겠다. 시청자분 또 이미 수익권이시지만 더 수익을 좀 많이 내보실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한 분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현대차도 또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최근에 좀 주가가 좀 부진해요. 사실 뭐 실적 시즌에 실적 다 잘 나올 네. 거 알고 있긴 한데 앞서서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피크아웃일지 박스권 흐름을 예측을 해봐야 할지 신 소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저한테 왔나요? 오늘 빠진 거는 그냥 그거예요. 우리 엘리멘탈 보시면 불도 있고 물도 있고 흙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그냥 반대되는 상성이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별 문제가 아니에요. 예. 왜냐면 지금 오늘 빠진 섹터를 보면은 보험, 금융, 통신 이런 거거든요. 네. 통신 우리가 이른바 유틸리티 업종이라고 하죠. 금융, 보험은 금융주고 음식료도 별로 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방어업종들, 그러니까 경기를 안 타는 거. 우리가 경기가 어려워도 전환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약은 발라야 되고 이렇잖아요. 이런 애들이 그냥 안 오른 거예요. 주가가 오르면 안 오르고 원래 주가가 떨어지면 쟤네들이 방어를 쳐줘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저기 방어를 안 쳐주는 게 문제인데 운수장비는 저기죠. 운수장비는 저런 방어업종은 아닌데 네카오랑 반대 상성이에요. 완전. 그러니까 YB가 네카오고 OB가 현대차 기아예요. 오래된 애들이 빠지면 신세대가 오르고 신세대가 빠지면 오래된 애들이 올라요. 오늘 네이버 카카오가 강하게 올랐죠. 현대차 기아는 네이버 카카오 얘네가 왜 이러냐면 시가총액 10위 안에서 계속 얘네끼리 다툼을 벌이던 애들이에요. 현대차 기아가 나가고 네카오가 들어갔다가 네카오가 다시 몰락을 하니까 현대차 기아가 다시 10위권으로 올라오고 지금 이 4개 종목이 그걸 반복하고 있어요. 마치 연고전처럼. 오늘은 그냥 고려대가 강해서 연세대가 약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건 문제가 아니라 현대차 기아가 앞으로 잘 팔리면 되는 거죠. 지금 미국 시장에서 잘 팔리고 있어요. 근데 실적도 좋은데 안 오르죠. 왜 안 오르죠? 띠가 없어가지고. 시장이 웃긴 게 모멘텀이 실적 모멘텀의 점수를 별로 안 주고 실적이 나빠도 아까 로봇처럼 띠가 있으면 점수를 더 줘요. 시장이 원래 그래요. 공부를 잘한다고 인기가 없어요. 공부를 잘하는데 BTS 춤까지 춰야지 끼가 있어야지 인기가 많아요. 그게 참 불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계속 내고 공부를 계속 열심히 하면은 걔는 언젠가 고3 졸업할 때 좋은 학교 가요. 현대차 기아가 그런 거라고 믿으시면 되고 지금 조지아 공장이 돌아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딜러들이 사실 이 보조금을 못 받아가지고 뭐 프로모션을 못 주는데도 현대차 기아는 지금 미국에서 판매량 계속 역사를 갈아치우고 있거든요. 그걸 믿고 그냥 느긋하게 가시는 분이라면 현대차 기아에 가만히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에 대해서 정말 초긍정적인 또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으니까요. 네. 시청자님 잘 참고하셔서 수익도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현대차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고요. 저희 마지막 전화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코엔텍이요. 코엔텍이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네. 되세요? 7,150원에 35%요. 아, 7,150원에 35%. 이 종목 혹시 오늘 들어가셨어요? 아니요. 한 몇 달 됐거든요. 4월 달인가. 네.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아니, 배당도 많이 해줬고, 그건 12월 달까지 하면 10% 정도 수익이 날라나, 아니면 그때까지 못 나면은 상반기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네. 10% 정도 수익 날려나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코엔텍에 대해서 네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 네. 긍정이 나왔네요. 그러니까요. 코엔텍 자체의 모멘텀이 좀 있는 건지 네. 조선일 매니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또 어디까지 들고 가면 얼마나 또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사실 네. 좀 생소한 기업이거든요. 네. 좀 생소하시죠? 네. 동주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폐기물 업체입니다. 네.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코엔텍이 폐기물 업체 중에서는 영업이익과 성장률이 아주 뛰어나죠. 이게 매출 성장률은 한 11% 정도 되고요. 5년 동안 평균.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23%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배당을 보면은 주가 대비 배당을 꾸준히 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한 주당 금년 같은 경우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500원을 줬는데요. 보통 배당 성향이 주가 대비 한 6.6% 정도를 주는 고배당 주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금년 같은 경우에도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뛰어난 편인데요. 이런 기업들이 좀 안타까운 거는 주가가 아직 그 정상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고 있다는 얘기죠. 현재 좀 잠깐 보십시오. 지금 2, 4분기만 하더라도 매출이 200억, 꾸준히 한 200억에서 한 230억 정도 나는 그런 회사인데요. 글자 사이즈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매출이 2020년도 같은 경우 700억, 2021년도는 741억, 그리고 2022년도 같은 경우 900억인데 EPS, ROE, 보통 매출과 영업이익은 EPS와 ROE와 다 직결되기 때문에 EPS를 보면은 2020년도에 513만 원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815원으로 거의 한 7, 80% 가까이 그러니까 매출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고요. ROE 같은 경우에도 지금 리턴 온 에쿼티가 16%를 2020년도 기록을 했는데 16.79%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1억을 현금을 투자했을 경우에 1,679만 원을 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있죠.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무려 24.29%를 벌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1억을 투자했을 경우에 2,429만 원을 번다는 얘기죠. 엄청나게 그 수익률이 영업이익률이 아주 뛰어나다는 얘기인데 이런 기업들 스몰캡 중에서는 이런 기업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요새 스몰캡 기업들 중에 꾸준하게 이렇게 3년 이상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면서 그리고 EPS, ROE가 뛰어나고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좋은 수익성을 내고 특히 배당 성향까지 6% 넘는 배당을 주는 회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런 기업들은 현재는 주가가 좀 빠져서 좀 그 조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난다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으면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차트상으로도 요즘 보니까 거의 이제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기관 같은 경우는 공매도를 치고 있다가 계속 지금 보시는 것처럼 쇼커버링을 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매수를 하면서 지금 대차를 했던 주식을 갖고 있는 상태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뭐 많지는 않지만 소규모로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0.85%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배당 성향도 있고 그리고 매출도 영업이익도 좋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직전 고점이었던 7,500원 내지 8,0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 지금 보면은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몸뚱아리가 그러니까 몸통이 크지 않은데 이렇게 몸통이 크지 않으면서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도 굉장히 적게 지금 거래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직전 고점 7,800원, 8,000원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실적도 좋고 배당도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목표 주가 7,800원 꼭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전화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 문자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한양행을 들고 계신 시청자분입니다. 비중은 20%고 매수가가 6만 원이에요. 네.
오늘 들어가신 건지 오래 기다리셨다가 매도 시점을 놓치신 건지 궁금하긴 한데 좀 그러니까요. 안타까운 종목이죠. 사실 유한양행 이번 주, 지난주 내내 계속 저희가 또 상담을 많이 맞아요. 해드렸잖아요. 네. 근데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오늘 6%대로 하락했는데 네. 네 분 통해서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어떨까요? 유한양행은 부정한 분의 긍정 네. 세 분이네요. 그러면 부정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이진 본부장님 지금 손절을 해야 될 타이밍일지 앞으로 좀 살아나진 않을까요? 일단은 지금 매수가보다는 수익은 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반등 탄력이 나왔다고 해서 또 수익에 욕심을 부리실 것 같아서 제가 부정 의견을 드렸습니다. 일단 지금 임상에 대한 그 결과가 다소 아쉬웠고 또 부작용에 대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물론 지금 뭐 리포트도 안 좋게 나왔는데 오늘 또 새롭게 뉴스가 나온 게 오히려 이 안에서 또 긍정적인 부분을 찾을 수 있다.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병행요법이나 이런 걸 사용하면 가능할 수 있다라는 또 뉴스가 나와주기도 해서 오늘 외국인도 많이 유입이 되었고 또 아랫골이 달면서 반등을 해주긴 했는데 일단 보유하고 계신 그 가격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땐 제가 손절을 권해드리는 건 아니고 수익을 내고 나오실 수는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이런 가격대에서 지금 낙폭이 굉장히 단기간에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또 반등할 때는 V자로 빠르게 강하게 나올 수 있는데 보통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에 욕심을 많이 부리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갑자기 또 탄력이 나왔다가 또 풀이 확 죽어버리는 경우들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나면은 빠르게 단기적인 관점으로 수익을 챙기고 나오시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좀 보수적인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정 의견 들어봤지만 뭐 수익은 내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려봤으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매니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짧게 긍정 의견을 주셨는데 그럼 어디까지 보고 계신 거예요? 8만 원까지 그 퐁닥 된 8만 원. 가격이 이제 7만 8천 원, 8만 원대인데요. 네. 거기까지는 충분히 회복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기적인 악재가 작용을 해서 지금 보신 것처럼 급락을 했었는데 지금 특이한 거는 조금 크게 키워놓을게요. 외국인과 기관들의 핑퐁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관이 동시다발적으로 지난 10월 20일 날 기관은 17만 주, 외국인은 14,000주를 매수를 했다가 오늘 또 가만히 보면은 기관이 74만 주를 매도를 했는데 그걸 외국인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기관 외국인들의 뭐 다른 건 없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유한양이 펀더멘탈 좋고 그러는데 단기적인 악재 때문에 급락을 했습니다만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 다음에 외국인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4거래일 동안. 그렇기 때문에 수급만 기관이 받쳐준다면 다시 원래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8만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네. 우리 시청자님 두 분의 말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매니저님 좀 많은 인사이트 남겨주셨는데 좀 더 가깝게 만나려면 어디로 찾아가면 좋을까요? 네, 저 네이버 밴드에서 아침 6시 30분부터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들 한 20개 정도를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 전달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루에도 한두 개 정도 트레이딩할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서 트레이딩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내일이죠. 수요일 날 하고 매주 금요일 날 오후 3시 30분에 장 끝나고 바로 유튜브를 진행을 하는데 유튜브에 조선일 검색하셔서 많은 정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들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